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제 2025 수능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수능을 준비하시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무척이나 많이 긴장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9월 평가원 시험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전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전 어떤 때보다도 시험의 난이도가 쉬웠어요. 시험이 쉽다 보면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는 실제 수능의 난이도를 체감하기가 어렵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번에 맞이하게 되어지는 수능 시험은 본인들이 9월에 봤었던 시험들보다 훨씬 더 높은 난이도의 시험들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척 당황을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로 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2025 수능 지원자의 현황을 보면서 실제 올해 입시에서 얼마나 학생들이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025년도 수능의 지원자를 보게 되어지면 전체 숫자가 52만 2,670명이 지원을 했죠. 물론 이건 지원한 인원이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 응시한 학생들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특히 고등학교 졸업자가 실제 수능에 응시한 학생들보다 실제 시험을 본 학생들에서 지원자와 응시자 간의 격차가 좀 크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수능의 지원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점, 응시자와 다르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2025년도 수능의 지원자가 52만 2,670명입니다. 이 인원은 전년도보다 18,082명이 증가가 되어진 숫자고요. 재학생, 졸업생, 재수생 모두가 다 증가를 했죠. 보시는 것처럼 재학생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14,131명, 비율로 따지면 4.3% 비율이 증가했고요. 졸업생도 전년도에 비해서 2,042명이 증가해서 비율로 따지면 1.3%. 특히 주목되는 부분들은 검정고시 출신자들이에요.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전년도 대비 1,909명이죠. 인원수로 봤었을 때는 1,900명이 적은 인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졸업생의 증가가 2,042명이거든요. 그 중에서 검정고시가 차지하는 게 1,909명이기 때문에 검정고시 학생들이 전체 비율로 따지면 보시는 것처럼 재학생의 비율이 65.2%, 2025년도 지원자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재수생의 비율이 31%일 때 검정고시 출신자의 비율이 3.8%예요. 3.8%에 해당되는 검정고시 출신자가 올해 증가 인원이 1,909명이라는 사실은 검정고시 학생들이 대량으로 많이 늘었다. 비율로 따지면 10.5%의 증가인데 이처럼 학교를 자퇴하고 난 다음에 검정고시 시험을 통해서 상위권 대학이나 의학교를 목표로 삼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이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입시의 변화에 맞춰서 이런 변화들이 발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남학생 같은 경우는 약 17,000명 정도 늘었고요. 여학생은 8,075명이 증가가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2025학년도 재수생과 검정고시를 합친 인원이 18만 1,893명이고 비율로 따지면 34.80%인데 전년도보다 인원은 증가했지만 비율로 봤었을 때는 전년도가 35.26%이기 때문에 전년도보다는 비율이 다소 감소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전년도에 실제 수능에 응시한 수능시험을 본 재수생들의 비율이 약 35% 정도 비율이라는 점을 고려하게 되어지면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특히 재학생 같은 경우는 지원자와 응시자 간의 격차가 발생이 되어진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재수생의 비율은 34.80%의 지원자 비율보다 높은 약 37% 정도까지는 비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보시는 내용들은 2024년도 얼마 전에 봤었던 우리가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국어 영역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9월 평가원은 사실상 수능 시험 전에 보는 가장 큰 시험이고 중요한 시험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 시험을 통해서 수능에 대한 난이도를 체감할 수 있어야만 하지만 이번 시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 시험에서 만점이 129점이고 1등급이 126점이고 2등급이 123점이니까 국어 영역은 사실은 만점부터 2등급까지의 점수 차이가 무려 몇 점밖에 나지 않아? 6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2024년도 9월 모의평가에서는 만점이 142점, 1등급이 130이기 때문에 1등급과 만점의 점수 차이가 12점이 나기 때문에 사실상 9월 평가원은 1등급, 2등급 만점이 사실상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매우 점수 간격이 좁았다는 얘기죠. 실제 수능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험이 무척이나 쉬웠기 때문에 걱정되는 점은 뭐냐면 9월 평가의 점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학생들이 수시 원서를 썼을 거고 또 정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영상을 보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실제 수능을 생각보다 정말 잘 보기를 바라지만 9월 시험이 너무 쉽다 보니까 실제 수능의 결과에 대해서 크게 당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점들이 무척 걱정이 됩니다. 자, 수학 영역도 보시면 9월 평가원이 136점이고 1등급이 130점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에 2024년도는 144점과 135점이기 때문에 점수가 9점 정도 차이가 났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136점과 130점이기 때문에 6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이는 130점과 127점이니까 3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결국은 뭐냐면 국어만 쉬웠던 게 아니라 수학도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영어 영역도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에는 4.37%의 1등급 비율이었지만 올해는 10.94% 정도의 비율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수능이 이렇게 좀 쉬우면 좋겠죠. 근데 수능이 쉬우면 나는 높은 점수를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수능이 쉬우면 결국 표준 점수 100분위의 등급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수능은 원점수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표준 점수 100분의 1을 활용하여 대학을 가기 때문에 변별력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원서 지원이 되게 불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능은 9월과 다르게 조금 더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고 물론 전년도의 수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전년도만큼은 아니더라도 주요 과목에서 변별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하이퍼리비에서 진행하는 정시 컨설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립니다. 2025년도 대입의 일정을 한번 보시게 되어지면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 11월 14일 날 아시는 것처럼 수능 시험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수능 성적이 발표가 되어지는 기간이 12월 6일입니다. 그러면 11월 14일부터 12월 6일 사이에 뭐가 진행이 되냐면 대학별 고사가 진행이 되겠죠. 논술고사, 면접고사, 또는 약수령 논술 같은 이런 시험들이 아마 대학별 고사가 진행이 될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수시 합격자 발표가 나는 시기가 12월 13일이에요. 12월 13일. 수시 합격자 발표가 나겠죠. 수능 성적이 발표가 되어지는 건 12월 6일이지만 수능 성적 발표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수시 합격자 발표가 12월 13일에 있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시 등록 기간이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이니까 수시 등록 기간 끝나고 난 다음에 수시 추가 합격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그렇죠? 정시 컨설팅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첫 번째는 수능 시험을 보셨고 그 다음에 수시 원서 지원을 했는데 수시에 불합격한 학생들이 원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수시에 불합격을 확인하는 시기가 첫 번째는 수시 합격자 발표인 12월 14일에 끝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수시 등록 기간 끝나고 난 다음에 추가 합격까지 기다리시면 그 시기가 바로 언제로 넘어가냐면 12월 18일 이후로 넘어가면 마지막 합격자까지 가게 되면 보통 12월 크리스마스를 넘길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정시 원서 접수 기간은 올해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작해서 2025년 1월 3일까지가 정시 원서 접수 기간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학원에서 진행하는 정시 컨설팅은 언제부터 진행할 수 있냐 하면 12월 6일에 수능 성적이 발표가 되고 나면
그때 이제 자료들이 준비가 되어지겠죠. 정시 자료들이 준비가 되어지고 데이터들이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면 대략적으로 아무리 안 돼도 빨라봤자 12월 한 12일 정도는 되어져야만 가능할 거예요. 그럼 12월 12일이나 12월 15일 정도의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컨설팅 기간은 12월 15일서부터 12월 30일 정도까지를 대략하면 대략 15일 정도에서 20일 정도밖에 기간이 안 될 거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컨설팅을 집중시키고 싶어 하는 시기는 원서 접수 기간 일주일 이내의 기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의 이 기간 내에 대부분의 분들이 컨설팅을 희망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컨설팅은 그 일주일 기간 동안에 대부분이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컨설팅은 여러 업체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희 하이퍼리뷰뿐만 아니라 다양한 많은 업체들이 있지만 그 많은 업체들 중에서 정시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시거나 오랜 기간 입시를 전문적으로 다루면서 말 그대로 입시의 전문성을 띠고 있는 분들은 각 업체마다 대부분 한 명, 두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대부분의 널리 알려져 있는 업체들은 정시 컨설팅 기간 동안에 입시 컨설팅들을 모집해서 훈련을 시켜서 데이터를 보고 설명해주는 훈련 과정들을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전문적인 컨설턴트에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기에 컨설팅을 받기를 희망하신다면 미리 정시 컨설팅을 예약 접수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이프리뷰에서는 정시 컨설팅을 12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하게 될 거고요. 정시 컨설팅에 대한 예약 접수는 언제부터 진행을 하게 되냐면 10월 10일 오전 9시부터 정시 컨설팅의 예약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시 컨설팅의 예약 접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10월 10일 날 연락을 주셔서 예약 접수하시기를 바라고요. 정시 컨설팅 예약 접수하시고 난 다음에 수시에 합격하셨다 이런 경우는 예약을 100% 취소가 가능하고, 또 수능 시험을 너무나 잘 보거나 수능 시험을 생각보다 못 봐서 컨설팅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 컨설팅 받기 이전에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시고 미리 예약 접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